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혼잡, 무표정한 얼굴들, 반복되는 일상. 이날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치요다선, 일본의 행정 정치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일본 현대사 최악의 테러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종교단체 옴질리교는 그 이전부터 살인, 납치, 화학물질 사용 의혹으로 수차례 수사선상에 올랐던 집단이었습니다. 지도자 아사하라 쇼코는 종말론과 절대적 복종을 설파했고 내부에서 폭력과 범죄가 은폐된 채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경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지하철에서 터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각 노선의 열차 안에서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범인들은 신문지로 감싼 비닐봉지를 좌석 아래에 두고 우산 끝으로 봉지를 찔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액체는 신경작용제 살인이었습니다. 열차는 지하에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공기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곧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쿠보 키요시 당시 47세, 다카하시 마사토 당시 50세, 카네코 사치코 당시 39세 등 출근길에 나섰던 평범한 시민들이 차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관사와 영무원들 역시 원인을 모른 채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합니다. 초기 대응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기 없음, 폭발 없음, 테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부 영무원은 누군가 화학약품을 흘렸다는 수준으로 판단해 맨손으로 봉지를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쿄 시내 병원으로 수백 명의 환자가 동시에 몰려듭니다. 의사들 역시 처음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수축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 그제서야 신경가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의료진도 방호장비 없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사건의 실제 무게를 담지 못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시력 손상, 신경계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옴질리교 시설을 전면 수색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종교 시설이 아닌 사실상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살인 제조 장비, 대량의 화학물질, 폭력적 훈련 기록들. 아사하라 쇼코는 1995년 5월 체포됩니다. 아사하라 쇼코는 사건의 총책임자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2018년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고 출근길의 공포는 도쿄 시민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집단, 과소평가된 경고 신호, 설마 이런 일이라는 방심,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가장 치명적인 장소로 만든 선택. 이 모든 것이 겹쳐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는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교통 보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공간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위험은 늘 가장 평범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숨바꼭질 기록관이었습니다.